사실 기억하시다시피 80주년 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군사 오소리타리안 정부 시절에 썼던 우리 귀에 이거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식 민주주의. 그거는 우리들이 지금 이행하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서구식 민주주의인데 해보니까 한국의 문화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나름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 한국형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 저희들이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는 군사독재 체제에 있어서의 그거를 하나의 재포장하기 위한 그러한 용어로 그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사실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 80주년 체제를 다른 체제로 바꾼다라는 놈이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식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한번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그러한 절박감에서 시작한 논의입니다. 근데 80주년 체제 그 자체가 물론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대통령 행정부가 다른 사법, 입법, 보호부에서 비대칭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애초 시작부터가 혼합형의 구도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치 사회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제왕적인 대통령, 뭐 그냥 용어로 그냥 제왕적인 표현을 씁니다만 대통령에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공감대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대통령의 과잉된 권력 행사라는 못지않게 입법부가 주어진 권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현재 이런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 5년 단임제를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상 장기 집권을 아무래도 방지해야 되겠다는 얘기로 5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5년을 결정했을 때도 많이 논의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 결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단임제는 안 되냐라는 많은 논의의 핵심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임기 1년 반 정도 남은 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간다. 흔히 언론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정책을 추동력을 빨리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재임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선거, 자기가 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할 수도 있다. 이거 흔히 저희들이 하는 얘기. 뭐 모두가 모범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 체제를 바꾸는 개헌뿐만이 아니라 정당법, 선거법들이 함께 사실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의 틀이죠. 4년 중임제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각,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의원 집정제를 해야 되겠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곧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함께 두 가지가 꼭 같이 논의돼야 됩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과연 참여율,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선 투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선 투표제라는 건 이미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각 정당마다 부분적으로 논의됐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사표가 취소가 됩니다. 결선 투표라는 것은 과거를 넘기지 못한 사람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마지막 두 사람을 또 다시 투표를 하는 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못지않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선거 주기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사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또 지방자치단체장, 구의원, 시의원 선거들이 또 4년. 이 일정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하나를 묶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의회 시의원 선거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4년 4이쯤 한번 치르는 그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그런데 문제는 현행 헌법상에도 지금 4년 주임 대통령 되냐, 의원 내각 되냐, 의원 집정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현행법 안에서도 헌법 안에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이 이미 상당히 부여가 되어 있다. 문제는 그 얘기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지금 현행 헌법상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제도 문제죠. 결선 투표제는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이거에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양당체보다는 그래도 다수정당, 제대로 된 다수정당이 있는 걸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에 뭐 임박해서가 아니라 정당 간에 자유로운 합정연행의 문화도 될 수 있다. 이게 일본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의 우리 정치 문화를 볼 때 그러한 이 결선투표제라는 게 막바지에 가서 또 이게 다당제가 돼서 후보를 낼 경우에는 합정연행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야합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이런 데 있어서는 사람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주기 조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선거 정국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후보에 대한 뭐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후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저희들이 선거장에 나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보도 없이 바람에 휘둘리는 그러한 유권자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통령, 또 집권 여당에 대한 하나의 중간평가의 성격의 이런 선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옵니다만 지금 올해 20대 국회에서 내년 대선이 되기 전에 치르기 전에 개헌을 통해서 이런 선거 주기를 결정할 거예요. 당장 문제가 되는 게 2년 2개월 내지 3개월의 임기의 대통령은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2월에 내년 12월에 대통령을 뽑으면 2020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2018년 2월 말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한 2년 2, 3개월 임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말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많은 대권 후보자들이 2년 2개월 3개월 하는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라. 그러고 후보로 나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만 있으면 2년 3개월 대통령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라가 흘러가는 거를 볼 때 2년 2개월 3개월짜리 대통령을 뽑아놓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런 국정 많은 이런 경제적인 도전을 받고 있고 어려운 와중에 2년 2, 3개월짜리 대통령은 잘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 12월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음에 또 한 번 선거를 해서 다시 임할 수 있게 하되 국회의원 선거 같이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해서 선거를 치르게 하되 그 사람의 임기는 4년이지만 그 사람만큼은 재임할 수가 없다. 라는 규정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임기는 연임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이 재선이 될 경우에 6년, 2, 3개월의 임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가지 정치체제 간단히 학자들이 논의한 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저희들이 논할 점은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제일 이 모든 과정에서